안녕하십니까, 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스 보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걸 보고 나서 네.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요. 네. 영화를 보는 스케줄이.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편은 편집이 좀 적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기가 없잖아요. 자, 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조던 필 감독이 만들어낸 두 번째 영화 으스. 아, 으스요. 네. 스키즈네요. 으스요, 으스. 네, 그 사실 겟아웃은 좀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코드를 많이 깔았었고, 공포보다는 좀 블랙 코미디 위주로 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더 스릴러적인 요소들을 많이 차용했어요. 근데 조금 더 겟아웃보다도 습관적인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적인 그 사운드 구성 자체가 되게 좋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유지하는 건 정말 긍정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영화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장면보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겟아웃에 비해서 만족을 했지만 흥행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단 놀랍게도 겟아웃처럼 복잡한 미스터리거나 조던 필 특유의 그 비유나 묘사가 더 집중된 영화일 줄 알았지만 의외로 모든 면에서 영화는 심플하고 명료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내 불친절했던 부분들이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꼬였던 실타래를 이제 스스로 풀어내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영화 안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감이나 긴장감 면에서도 굉장히 준수해서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할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영화였긴 했지만 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모든 면이 준수했지만 그닥 재미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스 그러면은 딥하게 좀 설명을 좀 붙여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되게 단순하게 들어오는 영화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담겨있는 의미나 이런 레퍼런스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좀 좋은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뭐 대표적인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아역 때 어릴 때 입고 있었던 이 스릴러 티셔츠, 요게 바로 그 마이클 잭슨의 그 그렇죠. 노래죠. 좀비. 네, 스릴러의 뮤직비디오나 아니면은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 어스에 대한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주인공에게 일어날 상황이 이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있는 반전과 거의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던져주는 장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묶인 자들, 그러니까 그 도플갱어들이 입고 있는 그 빨간색 그 점프슈트라고 하죠. 그거랑 장갑은 마이클 잭슨의 빨간 그 가죽 점퍼를 연상시키게 하는 뭐 그런 코드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영화 초반부터 강조하는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캠페인, 이게 이제 그 손잡고 있는 그 모습인데, 손에 손 잡고. 네, 이게 그 원래 미국에서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행사래요. 근데 이제 인종이나 성별이나 관계없이 15분간 손을 잡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뭐 그런 행사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이런 저도 잘 몰랐던 이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캠페인,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예, 그냥 힌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요소로 그냥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난해함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어떠한 현상은 보여주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이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은 자신의 생존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어요. 샤말란 감독의 영화에 그 해프닝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서도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 가족들 몇 명, 그 주인공 몇 명이 그냥 살아남다가 그냥 끝나요. 진짜 해프닝이죠. 네, 그냥 저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이 가족들이 중심인 것 뿐인 거지, 이 뭔가 현상이나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방안도 내주지 않고 아무런 정답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에서 이제 의아함이 발생하고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재미없는 영화로 그냥 귀결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친절함이 좀 있었던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의미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 영화는 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겟아웃처럼 노골적으로 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을 살아가는 인간들. 제가 이제 그 무비적 부비적에서 유대인으로 좀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을 넘어서 그냥 이제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혹은 이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불안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스릴러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이제 이민자분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난민 문제. 예, 난민들의 문제로 이제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결국 우리의 터전을 뺏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빈민과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은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자리 잡을 때 항상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때 한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특히 멕시코 요즘에도 활발하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정착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한테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수 이런 거를 옛날에는 헐리우드에서는 백인들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 조던 필 감독은 흑인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조금 그런 클리셰를 좀 깼던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땅에 살고 있고 서로 우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백인과 흑인 그리고 황인과 유대인 이런 많은 인종과 그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또 언제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미국의 공권력 이런 거는 그 중간에 보면은 그 경찰들 여시나 먹어라고 노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늦장 출동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미국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영화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해석해 주시고 끝났네요. 네. 뭐 장점 단점 이런 얘기가 없네요. 이게 이 영화의 답니다. 그렇군요. 제가 느낀 다예요. 저는 일단 어스 이 영화는 분명 감독의 연출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소품들이나 매체 그리고 인물들의 배치 배우의 액션과 뛰어난 1인 2역 영화의 분위기 그리고 로케이션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 거기서도 잃지 않는 미장센 같은 것들은 그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인가에 대해서 톡톡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문득문득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이 영화는 좋은데 내가 분명 놓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감독을 리스펙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정크에게 한 소감은 아주 냉정하게 아니야 이건 재미가 확실히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모든 면이 준수했으나 근본적인 재미면에서 떨어졌다가 아주 제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면 영화가 첫 번째로는 너무 친절해요. 오히려 친절하다고 느꼈군요.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영화가 흘러가는 스토리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영화 스토리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면서 떠먹여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뭔가 은유적으로 사용됐던 매개체들이 한순간에 풀이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나 가사, 글로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은 독자나 시청자가 해석하면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혀서 작품이 완전해지는 것이기 마련인데 이 결말에서 스스로 이유와 설명을 붙여서 일방적인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객들은 초반에 메타포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객이 스스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의 장르에
정답을 내린 게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미스테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미스테리인 거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이 지하 시설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거든.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 자체가 관객들의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주인공 가족들에게 몰입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를 몰입도 있게 보긴 했지만 이 주인공 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영화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여러 가지의 상징, 긴장감 있는 연출들에 의해서 이제 몰입해가지고 정신없이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문득문득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이 개그들 피식피식 저는 웃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만큼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못했다, 캐릭터에 공감할 수 없었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말이 있었던 반전이 크게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음모론과도 같은 영화이기도 하고 SF스러운 영화이기도 한데, 이를 변주해서 공포 호러 장르로 이제 변주한 거는 너무 신선한 시도였긴 하지만, 내용 자체만으로 생각해보면 아일랜드나 거울 속으로나 한국에서는 리얼 같은 영화가 있었죠. 그런 영화에서 보여줬던 반전이라서 충격적인 반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러모로 굽는 탑이었는데 좀 무너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리얼이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를 차지한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리얼과 분명히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진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또 반전에 좀 무뎌진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런 반전을 처음 보신 분들은 우와 진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좀 이런 영화들을 몇 번 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영화이긴 한 것 같은데 막 흥미롭게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가면을 덮고 엄마는 씩 웃으면서 끝났던 그 장면. 네. 어떻게 해석돼요? 그 엄마가 바뀌어 있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아이는 그 아이는 알았는데 그 아이는 그거를 묵인하죠. 이것도 어떤 그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하게 그들을 좀 지켜봐라 봐야 된다,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여자 주인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 보면은 미국에 가서 그렇죠.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혼혈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미국인이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혼혈된 아이를 낳은 거라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종의 혼합이기 때문에 그 애가 눈치는 챘는데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당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묵인하겠다.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다 인종이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인 건데, 개개인인 건데, 그거를 인종으로 나눴을 때만 그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거지, 사실 그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비슷하게 똑같이 봤네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점심자리에서 제가 물어봤던 질문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털기하려고요. 내가 얘기 안 하니까? 네.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어스의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위에 마주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이었다. 아메리카였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였다. 네. 3점 드립니다. 네, 3점. 저는 기대보다 어스읒 썰려버린 US. 이게 글씨로 보면 더 웃겨요. 어스 한 다음에 읒 썼거든요. 3.3점 드렸습니다. 조던필 감독은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2작품밖에 안 되니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은 각본이 붙어버리면 정말 대단한 또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뭐 재미있게 만드는 감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해석할 여지도 많고 사실 예고편이 제일 좋긴 했어. 자, 그러면 저희는 덤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